네, 결국에는 오후장 들어서 코스닥 지수가 630선까지 이탈하는 흐름이 나왔습니다. 개인 투자자분들의 매도 물량 더욱 거세지고 있고 손을 쓸 수 없는 상황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이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요. 시장 하락 과연 어디까지 더 나오는 건지, 정말 대안은 없는 건지, 시장에 대한 얘기 그리고 대안이 될 만한 종목 얘기 지금부터 마켓 일타 강사와 나눠보겠습니다. 엠뱅구드 신광섭 매니저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신광섭입니다. 네, 무거운 분위기 속에서 일단 네. 오늘 종목 리뷰로 시작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지난주 수요일에 소개해 주셨던 이제 아가방 컴퍼니가 네. 오늘 급락하는 시장 안에서 굉장히 강한 힘을 보였어요. 네, 맞습니다. 사실 이제 공통된 이제 그 정책주다라고 말씀드렸고요. 사실 뭐 저출산 분위기가 뭐 올해만 있는 게 아니라 작년부터 계속 불거졌던 내용이다 보니까 공통되게 이제 정치 색깔을 떠나서 여야가 어제 합심해서 갈 수밖에 없는 부분야가 바로 이 저출산 관련주다 이렇게 좀 말씀드렸고, 꿈비가 일단은 1등주로서 도 한번 오늘 추가 상승 나오고, 아가방 컴퍼니도 하루 정도 눌렸다가 바로 재차 급등이 나오면서 아직 목표 가격까지는 조금은 도달할 때까지 조금 한 200원 정도 모자란 상황인데, 뭐 이 정도면 좀 충분히 올라갔다. 왜냐? 지금 시장이 너무나 좀 비상식적인 네. 시장이 비건전한 이제 시장이잖아요. 지금 등락 비율만 봐도 뭐 모든 종목이 다 떨어지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아가방 컴퍼니도 단기적으로 수익을 좀 챙기는 관점 계속해서 유효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은 지난주 금요일 날도 확실하게 말씀드렸죠. 그때도 이제 인물주들 리뷰를 해드리면서 말씀드렸던 게 정치, 테마주, 정책과 인물주들은 계속해서 이제 시세 초입의 구간이다라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아가방 컴퍼니는 기존 목표 가격 5,400원까지는 추가적으로 계속해서 홀딩하자라는 측면에서 말씀드릴 테니까요. 이 정도로 리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오늘 장중에 5,290원까지 올라갔었는데 목표 주가 5,400원까지 홀딩 관점은 유효하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아가방 컴퍼니가 보여주듯이 네. 지금 시장은 정치와 시장이 완벽하게 좀 분리될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맞습니다. 네. 그러면 정치 테마주가 시장의 유일한 대안일까요, 이번 주도? 네, 사실은 뭐 네. 토요일 날 부결이 됐잖아요. 근데 뭐 부결보다는 약간 좀 인위적인 부결이 나왔었죠. 국민의힘의 의원분들이 이제 100명이 넘는 의원분들이 퇴장을 하면서, 아마 뉴스 다 보셔가지고 제가 뭐 딱히 설명드릴 게 없는데, 지금 이제 정치 테마주 유일한 답이냐라고 말씀드리지만은 저는 계속해서 말씀드릴 수밖에 없다. 그리고 계엄 사태 이후에 사실 저희가 이제 개편하고 나서 이제 첫 이 주에 좀 정말 좀 뭐 말도 안 되는 사건이 좀 벌어지다 보니까 조금 난해하긴 한데, 그래서 지금 화면 보면서 말씀드리면요, 지금도 마찬가지로 탄핵, 그러니까 지금 시장은 어떤 분위기냐면 정치 테마주도 선택하는 게 지금 보시면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게 이제 대부분 인물주들입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 관련주, 안철수 의원 관련주, 오세훈 시장 관련주, 홍준표 시장 관련주, 그다음 방송 채널, 뭐 시청률이 올라간다, 뭐 이런 것 때문에 거기다 조국 대표, 조국 의원 관련주까지 빨간색으로 좀 물들어 있는데, 이게 공통된 점이 뭐냐면 지금 현재 윤석열 대통령을 뭔가 비난하든지 하야를 해라, 탄핵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시장은 이제 명확하게 보여주는 거죠. 지금 이제 시장이 빠지는 원인들도 여기에 아주 귀결되게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뭔가 빠르게 이게 정권이 교체되든지 뭔가 하야를 하든지 이거를 지금 원하는 분위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다 그쪽의 인물들 위주로만 강세를 좀 보이고 있고, 반대로 한동훈 대표 관련주 보시면 마이너스 10% 넘게 급락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유가 굳이 제가 설명을 안 드려도 여러분 이해하시겠죠? 반대하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약간 국민의 그런 정서, 감정과 좀 별개로 반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그리고 나머지들은 뭐 죄다 빠지고 있죠. 지금 보시면. 그래서 저는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어쨌든 이런 정치적 불확실성이 탄핵이 가결이든 안 되든 간에 뭐 이거 매주 한다고 지금 얘기 나오고 있으니까 이런 분위기는 최소 못해도 1월까지는 계속해서 전개될 거다. 이렇게 좀 말씀하고 드려보겠습니다. 네, 정치 테마주 안에서 오늘 좀 희비가 엇갈리고 있는 테마가 있고, 보신 것처럼 안철수 테마주가 새로운 네, 정치 테마주로 맞아요. 오늘 이제 등장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지금 지수가 지난주부터 오늘까지 4거래일 연속 빠지고 있는 상황에서 네. 지난주와 지난주와 비교했을 때 달라진 시장 환경이 있을까요? 사실 이제 지금 뭐 앞서서도 이제 증시 온라인 오프닝에서도 노무라 증권, 일본계 노무라 증권에서 발췌한 보고서의 요약본을 좀 보여주셨더라고요. 환율 얘기. 네, 그 환율 얘기 나오는데 저도 이제 그 관련된 자료를 좀 가지고 나왔는데요. 딱 이 장면이었습니다. 바로 요 그림을 통해서 나오고 있는데, 지금 뭐 맨 위에는 이제 중국이 나와 있고요. 두 번째 칸이 우리나라죠. 보시면 이제 롱하고 $1라고 되어 있는데 타겟 목표를 1,500원.
이렇게 좀 제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계엄 사태 이후에 발간된 보고서에서 1,500원을 제시했다는 점, 이 부분이 좀 특징적으로 보인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뭐 어쨌든 지금 달러는 계속해서 원하는 약세, 달러는 강세 분위기를 보이고 있는 부분들. 그러니까 정치적인 불확실성이 이게 탄핵이 계속 말씀드리지만 가결이 되든 부결이 되든 뭐 하야를 하든지 간에 어쨌든 이 분위기는 계속해서 유지될 수밖에 없다는 게 현재 외국인 입장에서의 그런 시선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으니까요. 그 부분 참고하셔서 달러는 지금 1,435원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지만 아마 내년 1분기 때까지는 뭐 트럼프 관련된 트레이드에 대한 또 이 좀 악재적인 또 효과도 있기 때문에 같이 겸사겸사 본다면 뭐 1,500원까지는 저도 좀 공감하는 바다 이렇게 좀 말씀 한번 드려볼게요. 환율이 무엇보다 안정되는 게 중요한데 일단 노무라 증권에서 얘기한 1,500원 선까지는 네. 우리가 열어둬야 되는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 지수가 오늘 연중에 신저가를 기록했어요. 코스피, 코스닥 모두. 네, 맞아요. 코스피는 장중에 2,363.81까지 밀렸고 코스닥 지수는 지금 630선 위로 올라오기는 했지만 앞서서 3시를 기점으로 627선까지 하락을 했거든요. 네. 지수는 어디까지 열려 있다라고 지금 보세요? 근데 변수는 이제 내일 모레 있을 내일일 것 같아요. 10일 날 금투세 관련된 부분들. 오늘 이복현 그분께서도 이제 발언했죠. 뭐 그거 여야 막론하고 그냥 이거 제대로 이제 통과돼서 이제 뭐 완벽하게 이제 유예든지 뭐 폐지든지 했으면 좋겠다라고 좀 얘기를 한 만큼 내일이라고 좀 보고 있는데 내일이 좀 변곡입니다. 네. 내일이 좀 변곡인데 그래서 어쨌든 지금 워낙 그 매크로적인 환경이 특히 이제 내부적인 분위기가 너무나 혼란스럽다 보니까 저는 이제 여기서 여러분들한테 전문가로서 제시해 드릴 수 있는 거는 그냥 지수 포인트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요 화면을 보여드리면서 매크로 얘기를 좀 마무리를 할 텐데 코스피 기준으로 말씀드릴게요. 제가 메모장에다가 써놨는데요. 코스피 200 기준은 313.07포인트가 종가상으로 이탈하는지 여부를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이거 환산하면은 코스피 종합지수로는 2,355포인트다. 여기가 붕괴가 되면은 저도 여기서 저점이 어디까지 나올지를 예측을 할 수가 없을 정도의 라인이기 때문에 여기가 이제 붕괴되는지 여부, 이제 빨간색으로 좀 그어드렸거든요. 여기가 이제 붕괴되지 않는다면은 괜찮다. 근데 계속 말씀드리지만 V자 반등은 힘들다는 점만 여러분들이 좀 인지를 하실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계속해서 이 얘기를 가지고 왈가부하면서 불확실성은 계속해서 지속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2,355포인트를 방어를 해줘야 된다. 그게 뭐 오늘도 보니까 댓글창에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증안펀드는 안 보인다. 네. 네. 제가 볼 때는 이제 증안펀드는 들어오고 있어요. 왜냐하면 연기금 들어오고 있죠. 네. 금투 쪽에서 좀 들어오고 있거든요. 제가 볼 때 여기서 이제 아마 자금 집행이 좀 이루어지는데 티가 안 날 뿐이죠. 티가 안 날 아니 뿐이죠. 시장에서 증안펀드를 만지작한다, 증안펀드 카드를 꺼낸다, 뭐 이 얘기가 나오면 바닥의 신호다, 뭐 이런 얘기도 있던데. 네, 근데 진짜 제대로 된 바닥의 신호는 그 예를 들어서 그런 거죠. 예전 코로나 팬데믹 때도 현대차 정의성 그 부회장이었거든 그때 당시 회장님인데 지금은 그분이 자사주 매입했을 때 일주일 뒤가 거의 저점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기업들의 오너분들이 뭐 자사주 매입을 적극적으로 할 때가 제가 볼 때는 어느 정도 진짜 그때가 찐 바닥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지수 포인트 자리 최소한 제가 뭐 어떻게 예측할 수 없습니다. 정치적인 부분들은 우리가 예측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2,355포인트 지지 여부, 종가상 붕괴되느냐 아니면 지지받느냐에 따라서 시장 하락이 여기서 진정되는지 아니면은 계속해서 가속화하면서 급락이 나올지 여기 깨지면은 바로 급락 나오는 자리다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내일이라고 시장이 바닥일까라는 생각에 뭐 답은 뚜렷하게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지수가 빨리 안정화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안고 시장의 대안주를 찾아보겠습니다. 네. 오늘 마켓 일타 강사의 종목은 역시나 정치 테마주의 답이 있을까요? 네, 뭐 둘째 날부터 이 사건이 이제 벌어져가지고 네. 정치 테마주랑 정책주 위주로만 지금 하고 있고요. 뭐 지금 뭐 큰 종목도 카카오베이 정도도 어찌 보면 정치적인 정책주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쪽으로 계속해서 수익을 좀 보여드리고 있는데 오늘은 이거 혹시나 좀 오해하지 마시고요. 또 이 인물을 지지하는 거 아니냐라고 네. 하실 수 있는데 또 이 관련주를 갖고 왔고요. 앞서 그 피어스타에서 나왔던 등락률도 보셨다시피 이미 지금 많이 올라간 종목들, 이재명 대표 관련주 이쪽을 공략하는 것보다는 저는 이제 항상 음봉에서 저가 매수하는 게 더 낫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정치 테마주는 제가 볼 때는 물려도 되는 자리다 대부분 이렇게 좀 말씀드리면서 오늘 종목 말씀드리면요, 종목명은요 대장을 좀 가지고 나왔습니다. 2분 대장을 갖고 왔고요. 종목명은요 오파스 넷이라는 종목을 한번 캐릭터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파스 넷이라는 정치 테마주를 오늘의 마켓 종목으로 들고 오셨습니다. 맞습니다. 네. 그러면은
개별적인 모멘텀을 좀 자세하게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정치 네. 테마주라는 큰 타이틀은 있지만. 네. 사실 네트워크 솔루션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네. 기업인데 이 종목이 뭐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 대장입니다. 대장 관련주고요. 지금 이제 초반에 급등이 나오다가 지금 이제 여당 관련주라든지 다른 쪽으로 이제 몰리면서 시세를 좀 반납하는 분위기인데 지금 이제 계속해서 속보가 나오는 게 보면은 지금 이제 의원총회가 지금 아직 개시되고 있어서 아마 장 끝나면은 그와 관련돼서 또 입장 표명을 할 예정이기 때문에 그래서 좀 변동성이 나올 수 있다는 점. 이 종목이 왜 한동훈 대표 관련주냐? 한동훈 그 대표분이 사법연수원 당시에 이 동기분이 있었습니다. 그 동기분이 사회이사로 등재돼 있다는 소식. 뭐 친하다고 하다 보니까 네. 그래서 대장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마 국민적 그런 감정, 정서적 부분들을 고려했을 때 이번 주 토요일에 다시 또 표결을 하겠죠. 여론을 좀 의식하더라도 조기 퇴진 관련된 부분이라든지 국민의힘에서 또 이제 당론이 중간에 좀 바뀔 수 있는 가능성들. 결국은 이 종목이 올라가기 위해서는 현재 윤석열 대통령께서 하야하든지 아니면은 뭐 탄핵 관련된 부분으로 넘어가는 수순으로 봐야 된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기 때문에요. 그 관련된 모멘텀이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이 종목에 대해서 두 가지 포인트 한번 짚어드렸습니다. 네, 오늘 장중 변동성이 상당히 큰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네. 가격 전략은 어떻게 짜야 되나요? 사실은 이제 기술적 분석은 정치 테마주에서는 논하면 안 된다라고 먼저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네. 인물의 행동, 그 행위에 대해서 따라서 이제 주가가 급등락이 나올 수 있다는 점을 먼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기 때문에 목표 가격 먼저 말씀드릴게요. 매수 가격을 앞서 현재가로 제가 편입한다고 말씀드렸고요. 네. 목표 가격은요. 좀 길게 놓고 보겠습니다. 13,000원 선을 좀 제시해 드릴게요. 차트 보면서 말씀드리면 13,000원 선을 좀 제시해 드리고요. 손절 가격은 좀 타이트하게 8,800원 선으로 좀 말씀을 드릴 텐데 지금 약간 떨어진 이유는 뭐 아시다시피 표결에 반대하는 입장을 계속해서 내보였기 때문에 이 지지가 되는 거고 제가 볼 때는 분명히 당론 바뀔 가능성이 높다. 이런 측면에서 오히려 지금 많이 올라가고 상한가를 따라잡는 뭔가 이재명 대표 관련주를 들어가는 것보다는 오히려 이쪽으로 좀 틈새 전략으로 한동훈 대장, 오파스넷을 한번 말씀드린다는 측면에서요. 가격 전략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정치 테마주는 반드시 리스크 관리를 좀 철저하게 하셔야 되고요. 나는 좀 손이 빠르고 대응을 발빠르게 할 수 있다 하시는 분들께서 좀 자신 있게 하시면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이런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리스크 관리 잊지 마시길 바라겠고요. 오늘 마켓 일타 강사의 그러면 원포인트 핵심은 내년까지 정치 테마주 시장에서는 거스를 수 없는 물결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네, 아무리 좋은 뉴스가 나와도 네. 주가는 지금 지지부진하죠. 현대일렉트릭도 마찬가지 좋은 뉴스 나왔는데도 못 가는 거 보면은 조금 힘들다. 그래서 1월까지는 우리가 이쪽 정치, 인물, 정책주 쪽으로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오늘 무료 방송은 없습니다. 앞서 마켓 포인트에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네. 2355포인트 종가상 지지 여부 요거 보고 내일 한번 진행할 테니까요. 관련된 부분들은 내일 또 추가적으로 말씀 한번 들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국 혼란이 좀 사그라들고 네. 이제 정치와 시장이 좀 분리될 수 있는 흐름이 나오기 전까지는 정치 테마주 안에서 우리가 좀 대안을 찾아보자라고 조심스럽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럼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마켓 일타 강사 지금까지 엠뱅고드 신광선 매니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